이제 세 번째 방청석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황희설 후보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게 되겠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방청석에서 오해를 하실지도 몰라서 무능한 공무원, 뭐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이 부분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방청석 여러분께서 직접 써주신 거 제가 그대로 읽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대 근린공원은 옥천 중심에 위치해서 주민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 입장을 서시겠는지, 찬성을 하시겠는지, 반대를 하시겠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설 후보요. 저는 서대 그린공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면 반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대 그린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다 설계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임만재 후보께서 해주십시오. 전에도 옥천신문에 서대 근린공원 문제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래 주민들의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됐다가 체육 동호인들의 경기장으로 또 군에서 또 변경하려고 하다 좌초에 부딪힌 그런 결과이죠. 제가 군의원 출마하면서 우리 고장 곳곳에 다니면서 체육시설을 보니까 훌륭한 것도 참 많습니다. 이웃 부자 자치단체보다 열악한 부분도 많지만 예산이나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열악하지만 시설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구 동호회 같은 경우도 동호회 회원들이 수백 명이고 600명이 넘습니다. 많은데 야구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쪽 면 단위, 읍에서 차 타고 한 1-20분 갈 수 있는 그런 면 단위의 군유지나 이런 토지가 싼 이런 곳에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고요. 서대 근린공원은 주민의 가까운 곳에 근린으로서 그야말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어떤 경기장 건설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김현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서대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라든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보존해주고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좀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번째 답변 이근성 후보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물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우리 옥천읍에는 소종류 저수지, 서대 저수지, 구읍의 구읍저수지 이 세 가지 저수지가 있어요. 이 지역에 물이 흐르지도 않던가 물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 사회가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없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우리 옥천 지역에 많은 피해가 갑니다. 지금 금구천이 물이 지금 없어요. 이 저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금구천은 메마릅니다. 여러분들 금구천이 왜 반응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군데에서 구읍에서 내려온 저수지, 소중리 저수지, 서대 저수지 이 세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물이 좀 흘러야 우리 인간 사회가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설은 다른 시설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민들이 행복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병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앞서 말씀드린 이근성 후보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서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건 야구 동호인들이 쫓아가서 해달라 하니까 표를 의식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서는 절대 서대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목 후보. 예,
저는 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정에 따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호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거기 그 앞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 체육시설이나 야구시설이나 모든 게 이렇게 들어오려고 계획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문제도 따르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옥천역에서 삼청리까지 고속전철 그 지금 임시선로가 있습니다. 그게 파남동서부터 대전까지 이 12월 달에 개통이 되면 이 폐도로를 안 쓰는 겁니다. 제가 국무총리실을 찾아가고 이렇게 가지고 폐도로 이렇게 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면 지금 서대 그 공원보다는 삼청리 쪽 그 부지도 이자 그 가격보다는 저렴하고 그 터도 많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짝으로 활용 방안을 이렇게 강구한다고 하면은 그 확보도 많이 되고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그 여론과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서대 그린공원은 현재 있는 거는 우선 보류하는 걸로 하고 반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8.83 정도 됩니다. 9% 이상이야 돼야 교육비에 재정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다가 재정 투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기금으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하고 안타깝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 분야의 그 조례를 제정한다면 저는 그 다문화 그 가정의 그 공교육비 지원 조례하고 또 장애인 그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를 그 제정할 것을 그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옥천군의 그 조례를 점검해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조례가 한 5-6개 정도 있지만은 재정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만 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이었습니다. 그래 비록 작지만은 그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 어린이들의 그 교육 기회 균등과 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우리와 그 같은 가족 반열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공교육비 지원 문제, 이제 그들도 초등학교를 지나서 큰 그 사람들은 그 중학생, 대학생까지도 이제 나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소수이긴 하지만 표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그 조례 제정을 그 공약으로 내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답변은 김현태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옥천의 다문화 가족이 약 400가족 정도 됩니다. 근데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훈의 어떤 부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구나 해서 저도 다문화 그 가정을 위한 취업이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은 이근성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그 센터를 가봤더니 좀 어려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장님도 그 애로사항을 저한테 세세히 얘기를 하셔서 이번 의회에 입성을 하면은 그 다문화 가정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산 그 장려 그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그 저소득층 이하에 있는 사람만 그 지원이 가능하게 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일률적으로 출산 장려를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한 뜻에서 모든 사람에게 출산 장려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인분들이 그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천 지역에서 장수 수당을 좀 지급하고 있는데 그 너무 미미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혁혁하게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상소수당도 재개정을 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병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군의원이 되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후보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행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일부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금을 더 확대해 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은 좀 어렵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유재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저 시설소 관련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또 조선가정 또 지원금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모든 그 복지를 하려면 우선 그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조례 개정이 우선입니다.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르신네들 그 지금 매일 나와서 청소 2시간씩 이렇게 막 3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산이 많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조례가 돼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모든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측에 있는 분들을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간다면 그 조례 개정하는데 우선 그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황희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례 개정을 한다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고 다문화가정 취업발전센터 운영을 하고요. 공동체 일자리 창업지원 다문화가정 정착교육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방청석 공통 질문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3개 남아서 3개 이후에는 개별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고요. 5번째 방청석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지 또 이를 위해서 군의회에 입성을 한다면 어떤 정책적인 의회 활동을 펼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먼저 저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현태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스입니까? 예? 패스? 예. 예. 그럼 이근성 후보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이 참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의 그 공공의 그 기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소소한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들이 지금 그 사업하기가 진짜 엄청 어려운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그 시니어 그 시스템에 인해서 자그마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 단체들이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그 기업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들 그 단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많이 분포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생활하기가 사업하기가 진짜 조건상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 저기 지평구나 의원들이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병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옥천의 그 사회적 기업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새로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근성 후보님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판로개척 등 유통생태계의 새로운 구축을 힘써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면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답변은 유재목 후보 해주십시오. 저도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사회적 기업은 잘 모르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 바로 옆에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나 있어서 가끔은 들려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그 직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그 구매제도를 잘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방안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규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업경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 우선 생산성을 이렇게 그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취업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면 저희 외국인이 거의 보면 회사에 많이 이렇게 저 기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근로자 채용 개선을 위해서 그 인사, 농무, 컨설팅, 사업장 보고 안전교육 같은 거 각종 기업 지원제도라든가 기업 컨설팅, 지속적인 구직자 취업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노동자 훈련관들 부설을 설립을 하면 특히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충북 인력 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제 저기 해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20여 명 정도 분이 없습니다. 거기 총 한 거의 200명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일을 하시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답변은 황희설 후보 해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은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농민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임만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상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그 수레바퀴 두 개를 꼽으라면 그 수많은 그 온갖주의 이즘이 있는데 그 중에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꼽습니다. 자본주의는 강자 독식의 그 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서 정부와 국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은 그동안 자본주의 영역에서 그 강자 독식의 어떤 병폐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좀 공익성을 띤 사회성을 띤 이런 뭐 어떤 그 기업 활동, 자본주의 경제 활동이 없을까 해서 나온 그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그 중간점, 절충점에 있는 제3섹터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옥천군에서도 옥천군과 옥천신문이 그 일찍이 그 MOT 체결해 갖고 우리 구장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찍이 그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이 건축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새로 태동하는 그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정부로부터 그 재정 지원을 받는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 풀어야 될 이런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했던 문분을 그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문제. 그동안에 우리는 그 정부 조달청에 의해서 일괄 구매가 그 독식이었는데요. 새로운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조달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다섯 번째 방청석 질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 질문은 이근성 후보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압니다. 650여 공무원 중에 관내 거주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거주 공무원의 관내 이전 또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그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인구 증가나 또 공무원들이 그 업무상 지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정을 공무원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저는 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간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을 줘서 지역 경제와 또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병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옥천 구민의 약 3분의 1인 한 200명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급만 타러 옥천에 왔지 돈은 대전이나 기타 다른 곳에 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옥천에 거주해 있는 공무원에게 이익을 주면 됩니다. 그러한 조례를 저는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옥천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이익을 주면 반사적으로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만 옥천에 되어 있는 공무원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까지 색출해가지고 실제 거주도 옥천에 하고 주민등록도 옥천에 되어 있는 공무원만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주민등록만 옥천에 되어 있고 옥천과 대전의 집을 양쪽에 두고 오가는 공무원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잘 선별해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꼭 옥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한 15%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왜 관내에 거주를 안 하고 관내에 거주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젊은 분들이 많이 외부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교육 환경 여건이 조금 열악하지 않느냐. 그분들 얘기예요. 둘째, 주거 환경이 젊은 분들 살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일단 저희 나라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두 번째 얘기가 페넌트를 주겠다 이런 거는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여건을 일단 마련을 하고 그네들이 떠나지 않게 이 지역에 어떤 주소지라도 두게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그네들을 그 공무원들이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잡는 거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 지역을 지켜야 된다. 이 지역의 공무원은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지가 꼭 옥천에 있어야 된다. 글쎄요. 일단 하여튼 모든 환경이 정착이 됐을 때 페넌트든 불이익이든 어떤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공무원 문제 주소에 대한 거는 근래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한참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공무원들이 옥천으로 옮기면 이렇게 가지고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은 또 이렇게 오다가 지금 현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관심과 소통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어려워도 옥천이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한 예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옥천으로 발령받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옥천에 발령 받으면 옥천을 주소로 옮기겠습니까?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옮긴대요. 그래 지금 그 옥천에 4년간을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옥천이 와보니까 실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한 130평 정도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집을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국민 누구나 주위에 타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관심과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주위 인구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인구 유입 정책에도 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해서 주위분 내 주위에 있는 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옥천에서 살고 거주하고 교육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극복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황희설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4년 전에 옥천 인구 10만 자족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군주님들이. 근데 지금 첫째 지금 그 공약이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이 옥천에 650명 정도에 처음에는 한 3분의 2 정도 대전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80명 정도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거주를 하지 않는 부분은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만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옥천군의 그 관내 거주 공무원의 숫자는 2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듣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좀 깊게 본다면은 아까 유재목 후보가 말씀하신 그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러나 그 우리 옥천군에서 인사상에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인센티브를 옥천 거주 공무원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주나 대전에 근무하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헌법에서 말하는 기회의 균등을 주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그 평등권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옥천군 공무원 중에서도 옥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에 어떤 그 페널티를 주기보다 인사상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옥천으로 올 수 있는 유인 기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의 어떤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익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옥천으로 가지 않고 옥천군 공무원 체계에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나 가족들이 대전에서 얻는 편익이 크다라고 판단하면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천에 오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은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이 관내 거주의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옥천 장날 장애 오신 분들한테 뭐 옥천으로 이사 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제도, 강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또 이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물론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옥천의 그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말하자면 위장 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주소지만 지금 옥천으로 돼 있고 실제 생활은 대전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권고하고 또 권유하는 방법을 더 강하게 좀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옥천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뭐 좀 이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청석 6번째 질문까지 전부 다 후보님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방청석 공통질문 7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문병관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세계인의 날 축제를 통하여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세계인의 날 축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타 지역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을 옥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옥천에도 다문화 가족이 여러 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날을 옥천에도 제정하여 소통과 화합의 양으로 승화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그 음식업주부에서 개최하는 그 행사 때 음식물 축제할 때 보니까 각 여러 나라 그 음식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전시도 되더라고요. 어떤 날이 기념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라면 저도 그때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 음식을 시연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찬성은 하고요.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사전 검토와 그 모든 그 주위에 그 각국에 알고 있는 문화 이런 거를 취합을 해서 이왕 시작하는 거 잘 돼야 되니까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하고 그 많은 그 여론도 수렴을 해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희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옥천군에 다문화 가정이 700명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화합하는 축제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만재 후보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 후보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주 대쌍수들어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문화 자녀들의 그 롤 모델은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색안경 끼고 보여야 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시대 흐름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펴서 열어야 될 이런 일입니다. 비근한 일례로 저는 아직 야구장에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야구공이 홈런볼을 맞고도 깨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방향의 실감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성에서 토성 모양처럼 밀짚모자처럼 한 방향의 실감기를 고집하고 했다라면은 야구공이 그냥 초등학교 어린이가 손으로 건드려도 털썩 흩어질 텐데 다양한 실감기에서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는 그런 측면에서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옥천에 다문화 가정이 약 440여 세대,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 온 사람까지 하면은 약 570세대. 이웃 영동이나 보은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문화가 제일 많습니다. 보은은 300이 좀 넘고 영동은 300이 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영동은 1억 4천 정도 되고요. 보은은 1억 9천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3천 몇백 됩니다. 이거 제가 의회 가면은 이 부분 팔 걷어붙이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김은태 후보 답변해 예,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그런 세계인의 날 축제에는 다문화 가정뿐이 아니고 우리 옥천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여군들도 좀 같이 포함을 하면은 더 축제의 장이 좀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세계적인 문화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 축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뭐 축제 문제 될 수 있겠지만은 다문화 가족들이 그 좀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분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음 이근성 후보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좀 세계를 상대로 축제하는 그 문화 축제가 많습니다. 부산 곁에는 그 영화제가 있고 청주에는 공예 비엔날레가 있고 대전에는 저기 세계 음식 축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군수 출마할 때 그 공약을 낸 것이 있어요. 관광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만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재정 자립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지역에서 그 축제가 세계인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걸 저도 연구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세계 그 축제 그 장을 한번 전 세계인들이 우리 작은 옥천 그 도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제가 군수 출마할 때에 그 계획을 제가 잡았었습니다. 세계인을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문화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옥천이 그 전국적으로 한 복판의 그 교통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지용 생가나 유경소 생가 이런 데를 비롯해서 예. 한다면은 고맙습니다. 예. 좋은 우리 그 축제가 의원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